자, 첫 번째 주인공은 멜라니아입니다. 영부인에 다시 입성하게 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미국 언론계에서 이른바 미국 역사 사상 최초로 파트타임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상주하면서 영부인으로서 어떤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전통적인 영부인이 아니라 평소에는 집에 있다가 영부인이 필요할 때만 백악관에 출근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퍼스트 레이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주간 피플. 백악관에 입주해 풀타임 영부인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 아들과 뉴욕에 머물거나 아니면 이 마로라고 리조트, 트럼프 거죠. 거기에 지내다가 퍼스트 레이디가 필요한 뭐 국빈 행사나 아니면 정상 외교 때 백악관에 출근해서 영부인 역할을 하고 또 퇴근하는 파트타임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관측은 멜라니아의 어떤 기존의 성격과 성향과도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멜라니아가 트럼프 재선 실패 당시 이른바 대중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재선에 떨어졌는데도 매우 기뻐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대선 유세 기간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지난 7월 전당대회에만 잠깐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20개월 만에 등장했었던 거였어요. 멜라니아의 측근들은 정치 혐오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트럼프 재선 실패 당시 기뻐했다. 남편이 떨어지든 말든 난 기쁘다. 오케이, 자유다. 라며 기뻐했었다라는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영부인. 이거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영소희님. 예, 사실 그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 영부인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25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부인이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또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들이라든가 그게 좋은 것만 나오면 되는데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사실과 다른 게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가 막내 아들을 임신했을 때 그 성추문이 있었죠. 성인물 여배우와 네, 성인물 여배우의 그 연문이 있었던 그 사건이 그때 있었고. 막내 아들 베런 출산했던 당시예요, 그때가. 네, 그때가 그때고 18년 전이죠. 그러니까 배신감이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 대선에 또 상당히 화두가 됐고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하고 그래서 막내 아들이 지금 그 뉴욕 대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18살이니까 또 굉장히 또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뉴욕에 머물다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 동선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부부관계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마 같이 드러난 행동이겠죠. 그래서 영부인으로서 최소한 자기가 기본적으로 외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하겠지만 나머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하면서 활동하면서 영부인 중에는 퍼스트 레이디 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 국정에 참여하는 영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뭐 참여해서 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렇게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파트타임 영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트타임 영부인 제도에 대해서. 아니, 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딱 맞는 제도인 것 같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번 최초로 당선됐을 때도 백악관 입성이 조금 늦었잖아요. 한 몇 달 늦게 들어갔어요, 영부인이. 예, 그때는 이제 아들 베런이 조금 더 어렸을 때고 지금 벌써 18살 대학생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20, 30대 남성들의 어떤 표심을 얻는데 굉장히 또 역할도 했다고 하잖아요. 아들 베런이. 그래서
지난번처럼 아마 아예 그냥 이제 필요한 일만 하고 아들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충분히 엄마로서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인으로서 사생활을 하고 국정에는 멀어져 있다가 영부인이 필요할 때 출근해서 영부인 역할을 하면 된다. 예.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멜라니아 여사가 잘 웃지도 않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시크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얼음 공주라는 표현도 있고 이랬었는데 저는 퍼뜩 떠오르는 게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온통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백악관 장식을 그게 멜라니아 여사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로테스크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멋지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하여튼 나름의 어떤 미적 감각의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고 또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제 옷차림, 패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긴 했었죠. 다만 이번에도 선거 캠페인 내내 뭐 초반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얘기도 하고 글을 올렸던가요? 그리고 남편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꼭 영부인이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있어야만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필요한 역할만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호가 좀 분산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겠죠. 그래서 뭐 본인이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 저는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멜라니아 여사가 그렇게 뭐 국정에 관심이 높지는 않다라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장면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가자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손을 휙 됐어 툭 치면서 됐어 잡지 말고 따로 가라고 한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2017년에. 그리고 이렇게 우산도 같이 안 쓰고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따로 대통령은 따로 이렇게 부각되고 나는 좀 부각이 안 되고 싶다 이런 뭐 의지일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요. 자, 2021년 퇴임 당시에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도 재임 때는 잘 웃지 않다가 백악관 떠날 때 재선에 실패하고 백악관 떠날 때는 이렇게 활짝 웃으며 아 이제 자유다. 아우 이제 자유다. 라는 어떤 식의 표정을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려 하자 트럼프 후보 당시 입술을 내밀었는데요. 입술을 회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꼭 뭐 입을 맞춰야 그건 아닙니다만 트럼프의 입술이 좀 마중 나온 입술이 민망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자,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우 지금이 좋았는데 뭐 그런 어떤 좀 뭐 사적인 생활을 좀 중시하는 그렇군요. 얼음 공주, 얼음 영부인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아가 방한했을 때 멜라니아 여사가 환하게 웃었던 장면도 재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누굴 보고 이렇게 웃었을까요?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 아, 그리고 샤이니의 민호 씨군요. 2017년 방한했을 때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환한 웃음을 지었는데 당시에는 뭐 샤이니 민호 때문이다 아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던 만큼 굉장히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샤이니 민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차갑고 도도하신 분인데 소녀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활짝 웃었다.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하니 좋아하셨다. 라는 인터뷰를 그때 당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아, 어제 했군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 파트타임 영부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아마 이전에도 제가 기억에는 세계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없었다 이렇게 네. 봐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과 영부인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별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외부에 그걸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쇼 윈도우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국 관제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공적인 행사에 나오고 그러는데 좀 약간 미국이라는 어떤 특수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파트타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언론이 난리 났을 거예요. 뭐 부부 관계가 어떠냐, 이유가 뭐냐, 막 엄청나게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그랬을 건데 굉장히 미국이라는 곳이 더군다나
트럼프가 그 당시 이제 포르노배우하고 뭐 스캔들이 있었고 그 외에 그 입막음에서 뭐 돈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만 제대로 밝혀줘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볼 때는 파트타임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물론 정치에 내가 개입하고 정치의 행사에 매일 같이 다니고 이런 것도 싫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정치가 싫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이 대통령이 됐고 또 대통령을 하는 데 있어서 영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백악관에 같이 있고 같이 뭔가 의전이랄지 외교 활동이랄지 공식적 활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영부인들은 사실은 공식 행사에 나가고 싶어하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너무 그래서 이걸 국정 개입이다, 국정 농단이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 이번에 당선되면서 보니까 뭐 장남, 뭐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뭐 그 내각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탄핵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뭐 충성파로 딱 채워져 가지고 트럼프의 정치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할 것이다. 또 그런 보도가 또 줄을 이루거든요. 이거 참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정말 생각이 되게 합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